디지털 시스템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프로세서 하나를 소개하고 그들을 같이 한번 설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레지스터가 R0부터 R3까지 4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레지스터로 A 레지스터하고 G 레지스터가 있고 덧셈하고 뺄셈을 할 수 있는 연산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밖에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I/O 장치가 하나 있고요. 이들은 모두 하나의 버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컨트롤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프로세서를 가지고 디지털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컴포넌트들은 클락에 동기되어 있어야 되겠죠.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공유하는 자원, 특히 버스 자원을 시간을 분할해서 액세스해야 되는데 그때 클락이 이런 시간을 잘게 쪼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비롯해서 각 레지스터나 여러가지 장치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 자원인 버스를 지분할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컨트롤 회로로부터 여러가지 신호들을 이와 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각 레지스터가 언제 데이터를 읽을 것인가 또는 언제 데이터를 버스에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차례로 지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특별한 레지스터에 대한 신호 혹은 연산기에 대한 어떤 명령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턴의 경우에는 외부에 언제 데이터를 이 버스에 쓸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산의 결과를 담아두는 특별한 레지스터 G의 출력도 Gout이라는 신호로 컨트롤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작동을 시작하는 W라는 신호, 그리고 작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DON 신호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프로세서가 동작하기에는 어떤 인스트럭션이 필요합니다. 인스트럭션은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이 일련으로 늘어서 있는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런 인스트럭션이 이와 같은 펑션의 형태로 컨트롤 서킷에 전달됨으로써 원하는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프로세서의 구조를 설명했고요. 이제 그 구조가 작동하기 위한 컨트롤러를 한번 설계해 봅시다. 일단 4가지 동작을 하는 프로세서인데요. 외부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또는 레지스터 간의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그리고 두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해서 그 값을 그 중에 한 레지스터에 저장하거나 또는 빼서 저장하거나 하는 이런 4가지 기능을 구현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특히 덧셈이나 뺄셈의 경우, 가산이나 감산의 경우에는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3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각 단계는 한 클락 사이클 동안에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1의 경우에는 먼저 어떤 한 오퍼랜드가 들어있는 레지스터의 값을 A 레지스터에 집어넣고요. A 레지스터가 어딨죠? 한번 가볼까요? A 레지스터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레지스터의 값을 A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다른 레지스터의 값을 버스에다 올려놓게 되면은 그때 결과는 A 레지스터에 있는 값하고 버스에 있는 값의 덧셈 또는 뺄셈 결과가 G 레지스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볼까요? 그래서 다른 레지스터의 값이 버스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결과가 덧셈 혹은 뺄셈이죠. 덧셈 혹은 뺄셈 결과가 G 레지스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가서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클락 사이클에서는 이 G 결과를 다시 원하는 레지스터에다가 옮겨 놓게 됩니다. 다시 가서 보면은 이 최종적인 G 값을 아까 어디다 뒀었죠? 이 값이 처음에 들어왔었죠. R0에다가 다시 옮겨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3단계로 3개 클락 사이클에 걸쳐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레지스터는 사실 4개가 있기 때문에 R0부터 R3까지 4개가 있기 때문에 두 빛의 이진수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00이면 R0, 01이면 R1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개 레지스터 RX, RY는 이 4개 레지스터 중에 하나가 되며 이때 2빛 바이너리 넘버로 어떤 레지스터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어떤 인스트럭션 하나를 수행할 때 4개의 클락 사이클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사실상 T0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게 됩니다. 나머지 3개의 클락 사이클에서 이러한 오퍼레이션들을 순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클락을 이와 같이 어카운트인가에서 시간을 4개의 단계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때 2빛 어카운터와 2to4 디코더를 사용을 해서 shift 레지스터를 만들어내서 사용하면 되겠죠. 앞에서 봤던 회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앞에서 본 링 카운터를 이용을 해서 4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지만 그 밖에 레지스터가 4개 있고 또 인스트럭션도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컨트롤러는 좀 더 복잡하게 되죠. 아까 설명한 대로 컨트롤러는 외부로부터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함수가 4개 있으니까 2빛으로 그 함수를 구분할 수 있고요. 어떤 오퍼레이션이든지 하나 또는 2개의 오퍼랜드가 필요합니다. 즉 어떤 레지스터의 값을 가져다가 쓸 것인지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2 레지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끔 이와 같이 각각 2빛씩 또 할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6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각 인스트럭션 즉 동작의 종류별 그 다음에 레지스터 종류별로 이와 같이 총 12개의 신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하고 앞에서 본 이런 시간 구간에 관련된 신호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회로가 동작할 수 있는 이런 시그널들을 모두 만들어주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시그널들이 이런 시간에 관련된 변수하고 또 다음 장에서 보는 인스트럭션이나 레지스터에 관한 변수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설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식을 실제로는 조합회로서 꾸며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4개의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4칸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 구간은 4구간이지만 T0는 쓰지 않기 때문에 3개 구간을 이렇게 나눠 놓고 각 구간당 어떤 명령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4가지 명령 중에서 2가지 명령의 경우에는 T2하고 T3 시간 구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add하고 sub 즉 가산하고 감소의 경우에는 이 3구간이 모두 다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설계를 할 때 먼저 이런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가지고 이와 같은 수식을 만들면은 설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먼저 찾아보면은 외부로부터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익선이라는 시그널이 1이 돼야 되고요. T1 시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읽어드리는 레지스터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되면은 즉시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때 다른 시그널을 발생시키면 되는 것이죠. 어떤 레지스터에서 또 다른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무브 명령의 경우입니다. 그것이 I1이 되겠고요. 이때 데이터를 읽는 레지스터하고 데이터를 쓰는 레지스터를 이와 같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T1 시간에 모두 수행되기 때문에 즉시 단 신호가 나오죠. 세 번째는 I3, add 명령입니다. add 명령은 아까 잠시 봤듯이 처음에 한 데이터가 A 인에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데이터가 버스에 올라간 다음에 연산 결과가 G인에 들어간다. 근데 연산기에는 덧셈하고 뺄셈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덧셈인 경우에는 add sub이 0으로서 덧셈한다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G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값을 버스에 올려놓고 그것을 다른 레지스터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종료되기 때문에 단 신호를 주면 되죠. sub 신호는 add 신호하고 유사합니다. 단지 add sub이 T2 시간에 1이라는 것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테이블을 보고 이제 각 신호들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먼저 익선 시그널을 봅시다. 익선이 있는 것은 여기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I0하고 T1 시간에 I0 인스트럭션인 경우에 익선 시그널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단 시그널입니다. 단 신호는 4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T1 시간에 I0하고 I1 그리고 T3 시간에 I2하고 I3 그래서 총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단 시그널이 1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A인입니다. A인은 실제 어떤 레지스터의 값을 특별한 레지스터인 A 레지스터에다가 저장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보면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T1 시간에 I2하고 I3의 경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조합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G인을 봅시다. G인 역시 두 가지가 나오고 그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즉 I2하고 I3 인스트럭션에서 T2에 발생하는 것이죠. G 아웃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I2하고 I3에서 T3 시간에 발생합니다. add sub의 경우에는 이 한 케이스만 나타나게 되고요. I3인 경우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R0인하고 R0 out을 봅시다. 물론 R0뿐만 아니라 R1, R2도 있겠죠. 근데 제로를 대표적으로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R0에 대해서 인 시그널이 언제 발생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I0하고 I1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그 다음에 T1 시간에 만약에 X가 여기는 XI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X0인 경우 여기 있는 X가 X0이면은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인석션 I2하고 I3 두 경우에 T3 시간에 마찬가지로 XI가 X0인 경우에 R0인이 1이 된다는 그런 함수입니다. R0 out도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각 구간의 시간하고 인석션 그리고 그때 레지스터 값이 R0이냐 아니냐 라는 것으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컨트롤 시그널들의 함수를 찾으면은 설계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디지털 시스템 하나를 예제로서 같이 한번 설계해 봅시다. 리액션 타이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운동선수의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일단 운동선수가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얼마나 짧은 시간 만에 그 신호를 보고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죠. 이때 회로에 카운터가 필요한데 카운터에 클락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클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때 클락은 보통 크리스탈 진동자에 의해서 발생시킨 다음에 그것을 분주해서 사용합니다. 그 발생시키는 진동자는 상당히 주파수가 높은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초당 102.4K가 되니까 102,400번 진동하는 그런 진동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 진동자의 출력을 10빗 카운터에 연결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출력이 나오는데 이때 100분의 1초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102.4kHz는 102,400Hz고 그것을 10빗 카운터 즉 2의 10승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것이 1024니까 100Hz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Hz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C9이 100분의 1초마다 하나씩 튀도록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LED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LED는 운동선수에게 신호를 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회로를 구성했을 때 여기서 이 전압이 0의 값을 갖게 되면은 여기가 1이 나오고 1의 값을 갖게 되면 여기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VLED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VDD 값, 즉 1의 값을 갖게 될 경우에는 출력이 0이 돼서 전압이 LED 다이오드에 걸리게 됨으로써 불이 켜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액션 타이머의 전체적인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7세그먼트 두 자리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고요. 여기는 BCD to 7세그먼트 컨버터 두 개를 이와 같이 사용합니다. 각각 1의 자리, 10의 자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2디짓 BCD 카운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0부터 99를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계수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계수기를 동작시킬 수 있는 이네이블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BCD 카운터를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클리어 신호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작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검사자가 이 W 시그널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플립플랍은 0으로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가 0의 값이 들어가고 여기 1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이 걸리지 않아서 LED는 꺼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시험자가 즉 측정자가 W를 0에서 1로 변경하게 되면은 여기 1의 값이 이 D 플립플랍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 C9 클락에 의해서 동기적으로 Q 값이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LED가 먼저 켜지게 되고 이 1의 값은 이 BCD 카운터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이 BCD 카운터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100분의 1초에 클락이 들어가게 돼서 100분의 1초마다 이 개수가 하나씩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는 이때 요 불이 켜지자마자 그것을 인지하고 즉시 이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이 플립플랍의 값이 0으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 BCD 카운터의 동작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결국은 이쪽에는 LED 불이 켜진 순간부터 운동선수가 이 스위치를 누른 순간까지의 시간이 100분의 1초 단위로 이 FND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로서 리액션 타이머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